안녕하세요. 구디 사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맵은 강의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마치고 연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가장 핫한 토픽이죠. 챗GPT라는 오픈 AI를 가볍게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이미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깊고 더 자세하게 다뤄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의 지식을 참고해서 제작한 것이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몸담고 있는 사내 팀원들에게 공유도 해드릴 겸 그런 차원에서 제작된 영상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더라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후에 겸허히 참고해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챗GPT에 대해서 가볍게 찍먹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챗GPT는 정말 구글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자극적인 소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매스컴에서 구글이 코드 레드를 발령했다 이런 말을 자주 접할 수 있어서 그만큼 강력한 AI 도구가 세상에 나타났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챗GPT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6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챗GPT란 무엇인가, 챗GPT로 인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챗GPT의 장점과 단점, 우리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이렇게 6가지로 챕터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챗GPT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오픈 AI라는 7년의 연역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고요. 딥러닝 모델인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여 텍스트 생성 및 자연어 처리 작업에 사용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챗GPT는 이러한 GPT 모델을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로 챗GPT가 탄생한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챗GPT 탄생 이전을 살펴보면 대화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입력에 대해 미리 프로그래밍된 규칙을 기반으로 응답을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주 물어볼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만들어 놓고 질문에 대한 답을 매칭시켜서 알려주는 시스템이 기존의 음성 AI 같은 프로그래밍이고요. 이런 방식을 우리는 종종 은행 애플리케이션이나 통신사 애플리케이션을 들어가 보시면 자주 물어보는 질문 혹은 챗봇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한 유형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은 대화의 흐름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입력에 대한 이해와 처리 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챗GPT 탄생이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존의 AI의 능력이 월등히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연어 처리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화 시스템은 더욱 자연스러운 대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언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복잡한 대화를 수행할 수 있고 훨씬 더 다양한 주제와 문맥에서 자연스러운 응답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다들 이미 접하실 수도 있지만 자연어 인식 능력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오픈 AI 측에서 공식적으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전 모델 GPT 3.5 버전에서는 한 번에 영어 기준 3000개 정도의 단어를 처리할 수 있었다면 GPT 4 버전에서는 25,000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의 8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이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어떤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목차를 구성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3.5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목록만 뽑아주는 반면에 4버전에서는 세부 목록까지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낫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부분만 살펴보셔도 시간적인 리소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85% 이상 이해가 가능하고 한국어 같은 경우도 77% 정도의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니 확실한 건 저보다 한국어를 잘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런칭은 했지만 아직 사용해볼 수 없는 챗GPT4의 달라진 점을 살펴볼까요? 먼저 챗GPT 3.5 버전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질문에 대한 답
답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버전부터는 이미지를 보고 창의적으로 답을 준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사진 속 줄을 자르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챗GPT-4에서 이런 답을 준다고 합니다. 줄을 자르면 풍선은 하늘로 날아갈 것이다. 추가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웹 구조를 하얀 종이에 쓱쓱 그려서 챗GPT에게 던져주면 알아서 웹까지 만들어주는 코드를 준다고 합니다. 제 밥그릇 뺏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그러면 챗GPT로 인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대화의 연속성이 불가했던 기존의 AI와는 달리 그것, 저것 같은 지시어들도 대화의 흐름 속에서 파악해서 유추하고 답을 내어주고 있고요.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면서 앱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긴 것처럼 챗GPT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엄청 생겨날 것입니다. 의료나 금융 분야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만의 여행 검색용 웹앱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서버가 따로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직군에 해당되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인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이 더욱 강력해져서 인건비는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챗GPT의 대표적인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만 가볍게 살펴볼 건데, 먼저 장점으로는 답변이 정말 빠르고 즉각적이며 연중무휴입니다. 저는 연중무휴인 점이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코딩 강의 사업 전망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던져봐도 꽤 그럴듯한 답변을 줍니다. 다 몇 초 만에 말이죠. 단점으로는 특정 기간 내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버 구디는 어떤 콘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냐는 질문에 2021년까지에 훈련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므로 그 이후에 생산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약간의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위에서는 분명히 모른다고 했는데 아래에서는 엉망진창인 답변을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답을 알려줍니다. 어떻게든 답은 알려준다고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정 기간 내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0%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는 마인크래프트는커녕 게임을 안 하는데도 말이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챗GPT를 사용할 때 편하기 때문에 무작정 사용할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토픽 3개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의 중요성인데요. 챗GPT의 성능은 입력된 데이터의 양과 질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만 달러, 월간으로 300만 달러가 넘는 유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챗GPT 유지 비용에만 오픈 AI 측에서 한 달에 4억을 쓴다는 얘기죠. 사용자가 벌써 2억 명에 가깝다고 하니까 더 큰 기대 효과를 누려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점차 해결되지 않는 상태라면 더 나은 서비스로 발전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도 우려해 볼 만합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럴 걱정은 없지만서도 언제나 예의라는 건 있으니까 말이죠. 두 번째로는 대화의 한계인데요. 점점 더 나아지고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챗GPT는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대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이는 아직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영상을 만드는 현 시점 역시 더 나아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AI 기술들을 보면 이 한계가 깨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겠다 싶어 적어봤습니다. 챗GPT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죠. 사진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빙 사이트에 챗 AI를 사용해본 사진입니다. 답변 하단을 보면 어느 자료를 수집했는지 출처를 보여주는데요. 구글 애드센스 같은 광고 수익을 받는 블로거들의 수익이 과연 보장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지적재산권은 보호될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를 위해서는 보안적인 조치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섹션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 코파일럿이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마이크로 365라는 서비스에 AI가 탑재된 건데요. 음성이나 텍스트로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PPT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알아서 만들어주고요. 엑셀도 차트부터 그래프까지 원하는 데이터만 알아서 쏙쏙 뽑아내서 그리드까지 알아서 그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원격 화상회의 기능과 음성을 인식하고 자동 기록 및 요약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정말 편리하죠?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 서비스를 하루 먼저 런칭을 했지만 챗GPT 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두 기업 모두 한 주에 12%라는 주가 상승 랠리를 보여주었지만 말이죠.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거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밥그릇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빌 게이츠가 말한 것처럼 기술의 발전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많은 곳에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될까라는 고민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AI와 공존하며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내가 하기 싫어도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잘하는 걸 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